안녕하십니까. 공인중개사 포럼 교수 김영재입니다. 오늘이 4강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좋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강의를 준비할 책임을 느끼게 합니다. 여러분께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과 격려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이 공인중개사 포럼 4강입니다.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강의를 내보내려고 하니까 무척이나 바빠졌습니다. 아직 편집 기술도 제대로 돼 있지도 않고 촬영 기술도 그렇고 자꾸 좀 어색합니다. 강의하기가 좀 어색하고, 그래도 왠지 모르게 조금씩 발전하는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이런 새로운 것을 시도한다는 것이 상당한 자긍심을 느끼게 합니다. 중개업을 하면서 새로운 것을 계속 추진하고 시도한다는 것은 아마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 제목은 공인중개사라는 직업, 과연 내 적성에 맞는가? 생존 전략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공인중개사라는 직업은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건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이 들어서도 할 수 있고 오래오래 할 수 있고 평생 직장이고 평생 직업이고 건강하면 할 수 있고, 그리고 종이 한 장 써주고 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전문직이고, 그리고 시작하는데 돈이 별로 안 들어가고 그렇겠죠?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공인중개사를 선택합니다. 그런 반면에 자격증을 따고 나면 맨 보이는 게 중개업소밖에 없죠. 중개업소가 많이 있다 보니 이런 걱정을 합니다. 과연 저기 내 밥그릇이 있을까? 또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중개업계에 많이 있을 텐데 과연 내 영역이 있을까? 내가 견뎌갈 수 있는 능력이 될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상당한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을 공부할 때는 시험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됐고, 또 점수만 높이면 됐고, 그 재미에 1년, 2년, 3년 공부를 해왔지만 이제 막상 자격증을 따고 나면 이런 회의들이 뇌리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 만나면 이 얘기하고, 저 사람 만나면 저 얘기하고, 이 사람 만나면 지금 경기가 안 좋으니까 중개업 하지 말라고 하고, 이 사람 만나면 무조건 부딪혀서 해야지 시작한다고 하고, 이러다 보면 판단을 그르쳐서 혼란만 가져옵니다. 그러다 보면 장롱에서 몇 년 자격증이 썩기는 일반적인 현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많은 갈등과 혼란을 겪지만 이제는 그와 같은 것을 불식시켜야 됩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변호사를 생각해보면 전직 판검사는 수임건이 건당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되지만 갓 태어난 변호사나 또는 변호사만 한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만 원짜리 봉급쟁이 변호사도 생기는 것이 현실입니다. 마찬가지로 공인중개사도 연봉 수억 수천만 원이 되는 사람이 있어서 세무조사를 반내 만에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사무실 월세도 또 관리비도 못 내서 걱정하는 공인중개사도 있는 것입니다. 아니, 전자보다는 후자 사람이 훨씬 많을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70% 이상이 중개업 하면서 돈을 제대로 못 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20, 30% 안에 들어가서 자신의 수입을 만들어내고 자신이 중개업을 사랑하고 주변 사람에 대해서 긍정적인 안목을 가지고 돈을 벌 수 있다면 우리는 중개업을 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들은 자기의 적성에 맞아야 됩니다. 적성에 맞지 않으면 중개업을 해도 큰 수입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적성은 무엇입니까? 세 가지입니다. 아니, 적성에 맞지 않아도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상황이면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공인중개사의 직업은 발품을 많이 할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여야 됩니다. 발품, 발로 많이 품을 얻어서 돌아다니는 거죠. 자, 우선 사무실 창업하는 사람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협회나 또는 동네에 나와 있는 물건은 별로 신뢰가 안 갑니다. 왜냐하면 나오는 물건이 또 나오고 안 나가니까 계속 나오는 거죠. 그런 물건을 얻어봤자 얼마 있다가 또 폐업을 하게 됩니다. 물론 협회나 동네 물건도 다니다 보면 진주와 같은 물건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옥석을 갈아내는 것도 중요하겠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동산마다 다니면서 나오지 않은 물건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내가 마음에 드는 업소를 들려서 그 업소 사장에게 슬쩍 얘기하는 겁니다. 혹시 가게 내놓으실 생각 없냐고. 그래서 성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적극성을 가지고 발품을 팔아야 됩니다. 그러자면 제가 보기에는 50 내지 100군데의 중개업소를 열심히 발품을 팔아서 돌아다녀야 됩니다. 그게 쉽겠습니까? 제가 볼 때 10명이면 1명이나 그렇게 할까요? 거의 그냥 인테리어 잘 되고 위치 괜찮은 것 같고 남들이 보기에 뭐 잘 얻었다 이런 소리 들을 만한 장소를 그냥 눈짐작으로 얻기 마련입니다. 그럼 취업은 어떻습니까? 취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장이 나를 면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사장을 면접하는 거죠. 근무 조건을 따져야 됩니다. 그죠? 보수는 어떻게 주는 건지, 비율제인지, 봉급제인지, 또 출퇴근 시간은 어떤 건지, 또 공휴일은 노는 건지, 근무하는 건지, 또 명절은 어떻게 되는 건지, 그리고 이러한 모든 조건을 따져봐야 됩니다. 더 중요한 거는 사장과의 관계에서 사장이 잘 배려해주고 직원을 가르쳐주고 직원에 대해서 늘 근무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는 사람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옮겨 다니게 되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처음에 면접을 볼 때 눈 똑바로 뜨고 내가 근무할 곳인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자면 발품을 팔아 이 업소, 저 업소 면접을 다녀야 됩니다. 그게 얼마나 귀찮은 일이겠습니까? 그렇지만 발품을 판 사람은 좋은 곳에 근무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좋은 곳에 창업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보십시오. 물건 작업을 하고 또 현장을 방문해서 현장 물건 상태를 알아보게 되고 그리고 또 모임에도 다녀야 되고 모임에 다녀서 인적 네트워크를 확장해야 되고 이런 모든 것이 발품입니다. 고객을 만나야 되고 다른 중개업자를 만나야 되고 그래야 자꾸 인간관계가 형성되니까. 근데 만사가 귀찮고 안 돌아다니고 그러면은 아무 일도 되는 게 없습니다. 때문에 사무실에 꼭 앉아있는 스타일은 중개업에서 성공할 수 없습니다. 발품 팔아서 시간만 있으면 일하러 나가고 사람 만나러 다니고 하는 것들이 바로 성공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공인중개사라는 직업은
손품을 많이 팔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여야 됩니다. 우선 마케팅을 잘해야 됩니다. 유료 마케팅과 무료 마케팅이 있죠. 유료 마케팅은 뭐가 있습니까? 네이버, 다음, 직방, 다방 뭐 이런 광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네에 있는 네트워크 광고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은 유료입니다.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이용해야 됩니다. 광고 효과가 있는지, 광고를 통해서 사람들이 전화 오는지, 그러자면 열심히 물건을 올려야 되죠. 물건만 단순히 올려서 안 됩니다. 사진을 잘 찍고, 동영상을 잘 찍고, 그리고 내용 설명을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의 있게 올려야 전화가 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클릭만 하고 끝인 거죠. 그러면 무료 광고는 어떻습니까? 유료 광고는 자칫하면 적자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무료 광고를 더욱 많이 해야 됩니다. 블로그나 카페. 단순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화 오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자면 글을 잘 쓰고 사진을 잘 올리고 설명을 잘하고 역시 유료 광고나 마찬가지겠지만 더욱 신경을 써야 됩니다. 사람들이 블로그나 카페는 배워야 된다는 것은 많이 알고 있지만 그 같은 것을 효과 보는 사람들은 아주 노력을 많이 한 사람들입니다. 바로 손품입니다. 요즘은 유튜브까지 가세했습니다. 요즘은 물건을 유튜브로 올려서 설명을 하고 유튜브는 블로그나 카페보다 검색자 수가 훨씬 많습니다. 그렇다면 유튜브도 해야 되고 블로그, 카페도 해야 된다면 그 모든 것이 손품입니다. 시간을 내서 바로 마케팅에 시간을 내지 않으면 전화는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방문객도 없습니다. 또 상담을 하고 가면 물건 정리도 해야 되고 고객 명단 정리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요즘엔 그 동네 친목해 갖고만 안 됩니다. 단톡방 그리고 밴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손품을 팔아서 나를 알리고 물건을 올리고 서로 협조하는 네트워크를 구성해야 됩니다. 그런데 귀찮아서 이런 일들이 귀찮다면 어느 중개업자가 나하고 협조를 해서 공동 중개를 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손품을 많이 팔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여야 됩니다. 그리고 브리핑 자료, 또 프레젠테이션 자료도 중요합니다. 손님이 왔을 때 말로만 하는 사람하고 모니터에다가 띄어서 프레젠테이션으로 설명하는 사람하고는 천지차이입니다. 뭔가 성의 있는 행동을 나타내는 것. 이것도 전부 파워포인트나 엑셀로 브리핑 자료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시간을 할애하고 능력을 발휘할 때 고객들은 신뢰 속에 물건을 의뢰하고 고객으로서 접근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공인중개사라는 직업은 정신력이 요구되는 직업입니다. 장사가 잘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중개업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물론 너무 재밌을 때도 있죠. 돈 잘 벌릴 때. 그리고 모든 사람이 자기를 찾아올 때.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잘한다고 할 때. 하지만 사람의 감정은 항상 같지 않습니다. 경기는 항상 똑같지 않습니다.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습니까? 견디어내가는 정신력이 필요합니다. 정신력. 주변 이야기에 좌우하지 않고 내 나름 경영 철학을 가지고 소신껏 중개업을 해나가는 독창성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 업소는 다 망해도 내가 소속돼 있는 내 중개업소, 또 내가 근무하는 중개업소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경기라도 오히려 기회로 삼고 열심히 중개를 해나가야 됩니다. 인류가 존재하는 한 중개업이 존재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다른 업소와 차별화 전문화를 이룰 때 공인중개사 사무실은 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다른 사람에 묻어서
여태까지 생활을 해오신 분이 혹시 계시다면 이제부터라도 내 독창력과 창의력과 전문성을 확보하시고 중개업을 하셔야 됩니다. 중개업은 다른 사람이 도와주지 않습니다. 모든 변수는 납니다. 내가 잘하면 돈을 벌고 내가 못하면 돈을 못 법니다. 누가 벌어주는 게 없습니다. 나라는 사람이 부각되지 않으면, 나라는 사람이 존재감이 있지 않으면 마케팅도 할 수 없고 네트워크도 구성할 수 없고 대인관계도 해나갈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손품, 팔품, 발품, 정신력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중개업에 도전해야 됩니다. 혹시라도 내가 그런데 적성이 없다면 그러한 적성을 확보하고 그러한 적성을 가지고 일을 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노력하고 끊임없이 변화하고 끊임없이 발전할 때 중개업계에서 자기의 성공은 보장되는 것이며 평생 직업, 평생 직장으로서 여러분의 중개업은 존재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강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강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강의 때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